송원재TV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이번 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예정대로라면 그러니까 잠시 뒤부터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토론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양자 토론이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걸 놓고 민주당, 국민의힘 양측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가 잘못해서 양자 토론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누가 잘못한 것이냐. 먼저 이번 양자 토론이 이거 룰 미팅이 무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마지막에 자료 지참,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면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올 것이냐 그걸 없앨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갈등을 벌이다가 마지막 결국 이제 파토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면서 A4 용지나 주로 이렇게 기초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은 어느 토론회나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 선거법에도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 모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기초 자료를 모두 가지고 토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이 방송에서 보여주기 위한 자료, 뭐 백보드라든지 이런 형태의 자료는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이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토론의 기초적인 자료 A4 용지에 자신이 기본적인 뭐 팩트 같은 것을 요약한 것, 이걸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사실은 논란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논란거리를 만든 게 어제 오후부터 민주당에서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이런 자료마저 없애고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기본적인 자료마저 지참하지 못하도록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 왜 이걸 못해야 하느냐라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나자 서로가 지금 양쪽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여태껏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은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 왔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랬습니다. 기초 자료를 꼭 가지고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 측의 주장이 컨닝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은 겁니다. 비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에 자료 지참은 선거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동안 모든 방송 토론에서 다 자료 지참을 해왔는데 왜 굳이 이걸 이번 토론회부터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컨닝하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자료를 들고 토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민주당은 컨닝하려고 하느냐,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대선 토론을 하면서 기초자료를 다 가지고 토론했는데 왜 하필 이번만 자료 없이 토론하자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렬되고 난 이후에 양측의 주장을 보면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국민 앞에서 유권자 앞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대선 후보가 그걸 컨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민주당의 수준, 그게 컨닝이 되는 겁니까? 컨닝을 한다면 이 어거지를 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서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왜 지난 20년 동안 다 기초 자료를 갖고 토론을 해왔는데 굳이 이번만 이 자료를 가지지 말고 토론하자고 하느냐? 그 이유를 대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 양자 토론을 할 자신도 없고 이번 양자 토론을 할 사실은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토를 놓은 것입니다. 룰 협상을 통해서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이걸 결렬시킨 것입니다. 사실 양자 토론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자 토론이나 법정 토론이 있습니다. 근데 양자 토론을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유권자 앞에서 양강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한번 유권자 앞에서 맞짱 토론을 벌여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를 먼저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좋다 해서 지금 양자 토론이 이루어진 것인데 실무 협상에 들어가자마자 이재명 후보 측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주제별로 시간을 정해서 하자. 모두 지금 법정 토론회에 준해서 그러니까 10분은 외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분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분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이 그러면
양자 토론을 하는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 사자 토론이나 법정 토론과 뭐가 다르느냐. 양자 토론은 정말 양강이라고 하는 윤석열과 이재명이 만나서 서로 묻고 싶은 거 마음껏 묻고 유권자 국민 앞에서 서로 대답하고 싶은 것 마음껏 대답하는 것, 그게 양자 토론 아니냐, 맞짱 토론 아니냐. 그렇게 하자. 뭐하러 주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대장동 이야기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답이 제대로 된 답이 나올 때까지. 대장동 이야기 하다가 자 10분 됐으니까 이젠 그만, 다시 또 외교 이야기 하자, 문화 이야기 하자. 이럴 거면 양자 토론을 뭐하러 합니까? 맞짱 토론을 뭐하러 합니까? 사자 토론이나 법정 토론 하면 되죠.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는 양자 토론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니까 좋다, 그럼 주제나 시간 제한은 두지 않겠다, 대신 자료 없이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료를 없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방송에 보여주는 뭐 백보드라든지 이런 자료는 당연히 없이 하자. 그렇지만 기초 자료는 당연히 갖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기초 자료도 갖고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주장이 돼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까지 양보를 해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오늘 다시 만나자 하는데 민주당이 아예 만나는 자리, 만나자는 연락도 해오지 않으면서 이게 지금 이제 결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양자 토론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할 자신도 없고 양자 토론을 할 생각도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지금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양측의 반응을 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양자 토론을 하자라고 했으면서 저 자료 가지고 하느냐 가지지 않고 하느냐 이 문제를 컨닝하느냐 컨닝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 맞짱 토론이 되겠습니까? 오는 3일 사자 토론회는 열립니다. 사자 토론회에 이재명 후보가 주제별로 10분씩 나누고 시간별로 나누고 해서 각자 지금 4명이 돌아가면서 쭉 자기 할 말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모두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유권자들이 제대로 알고 싶은 거 제대로 알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원래 노린 것은 그거였죠. 지금 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서 그게 다 이야기가 돼서 이재명 후보는 토론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지금도 당당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맞짱 토론을 할 생각이 있다면 앞으로도 맞짱 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합의가 된다면. 또 3일 사자 토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사자 토론 해야 되고요. 또 더 필요하면 법정 토론회 외에도 사자 토론은 해야죠. 그렇지만 맞짱 토론의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정말 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어거지, 이런 생트집 부리지 말고 나서라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양자 토론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계속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 토론으로 하지 왜 양자 토론을 하느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데 자신을 빼고 양자 토론을 한다라고 하니까 안철수 후보는 또 발끈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안철수 후보는 또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참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정해놓은 법정 토론회, 심상정 후보는 그 정도로 만족을 해도 정말 심상정 후보로서는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 선관위에서 만들어 놓은 법정 토론회 그 기준, 그 지금 심상정 후보까지 들어가는 것 4명이 들어가는 그 기준이 무슨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토론회도 한 번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심상정 후보가 반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이 대목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계속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사자 대결로 가도 이길 수 있느냐?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선거 비용, 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뭐 돈을 사실은 뭐 100억, 200억 이렇게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 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에서 굉장히 예민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가 사석에서나 여러 가지 공적인 자리에서나 가장 강조해 온 것, 지난 1년 동안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을 비롯해서 전통 보수 유권자들을 향해서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자체로 보면 효율성이 가장 높은 단일화죠. 2등과 3등의 단일화. 단일화를 이야기하면 주로 2등과 3등의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의 자신의 말을 뒤집는 것이다. 또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전망을 스스로 닫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인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와의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말을 통한 갈등들, 또 그 두 사람은 오랜 동안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캠프에서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정도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한다라고 해서 단일화의 의지를 갖고 단일화를 꼭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단일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지지율 부분과 그게 선거 비용까지요 너무나 예민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대화와 견제 여러 가지가 필요한 대목인데 현재까지 이준석 대표가 살짝 그 선을 넘는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 정도는 견제로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는 판단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결정권은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다는 점이고 윤석열 후보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국민의힘이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이렇게 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사기를 치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거 지금 현역 최고위원이 이렇게 당의 방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 안팎의 많은 비판에 자기가 수긍을 하고 불출마하겠다,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 이렇게 밝혀서 다행이라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어제 한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대통령이 큰 권한을 가진 만큼 그런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자나 가족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철저한 검증 필요하고요.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증 이전에 배우자는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시도, 그러한 어떠한 행동도 차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증은 검증대로 필요하지만 대통령에게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에게 배우자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 그런 행동은 절대 안 된다.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혜경 씨는 배우자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직원을, 공무원을 개인 비서 다루듯이 개인적인 그런 심부름을 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